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아동 청소년 전문가 이쌤 유진이입니다. 김경 선생님, 주변을 둘러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막 꽃축제가 여기저기 지역마다 열리고 있어요. 오, 좋겠다. 오늘은 봄비도 내립니다. 계절 중에서 이제 봄을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 춥고 황량한 겨울을 싫어해서 바로 이제 겨울 바로 다음에 오는 이 봄이 유난히 좋아요. 나 그 생명들도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살아나잖아요. 오늘도 마침 이렇게 봄비도 아주 사부작사부작 내리고 있고, 봄은 이렇게 겨울 대비 확실한 반전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시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봄에 대해서 막 변덕스러운 날씨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새로운 시장, 또 기회 등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봄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접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질 이 청춘들을 위해서 사랑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투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팁?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투샘플레이스 제2회 주제인 봄, 사랑하고 싶은 청춘들에게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요즘은 이 각종 지식과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죠. 각 정보들마다 또 나름대로 그럴싸한 근거가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에게 왜곡된 관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정보를 갖기보다는 이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리고 가공할 능력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바로 자신에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이제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기준이 없게 되면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이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지 못하고 이제 종합해서 이제 또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휩쓸리게 되고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각종 이론들과 이 원리들을 특정 현상에 대입시켜서 자의적으로 왜곡된 논리를 갖게 되는데요. 한동안 혹시 아시나요? 그 온라인에서 떠들썩했던 레드필 이론 혹은 하이퍼가미 본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이론 자체는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다 우월한 유전자가 생존과 진화에 있어서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해 보다 우월한 유전자 또는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이 상위에 있는 남성을 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투샘플레이스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레드필 이론 그리고 하이퍼 가미 본능 등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 이론에서 이제 본능을 언급하고 이제 일반화시키면서 본능은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듣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였나? 그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거니까. 대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게 휩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를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편향되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우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 레드필 이론과 하이퍼가미 본능은요, 사실상 여성의 마음과 성마음이 작용하는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하고 주장할 수 있는 가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의 이념에 대입이 돼서 서로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왜곡된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념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맛에 맞게 이제
가져다 쓴다는. 그쵸. 어, 맞아요. 이 특정 이론이나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말하고 있는 어떤 순수한 맥락이 있죠. 그리고 그쵸. 전체적인 맥락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음,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편향적으로 습득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음, 것입니다. 가령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우성적인 적자 생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음, 기준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음. 그러면은 아 여성은 뭐 그래 뭐 종 자체가 아주 수준이 엉망이구만 음. 이렇게 하는 반대급부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쵸. 듣고 싶은 것만 음. 듣고선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또 이슈화하게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온라인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이게 약간 20대 청춘 남녀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이 레드필 이론과 하이퍼가미 본능이 네. 아주 극단적으로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뉘어졌어요. 음, 한쪽은 자신 스스로가 이제 이 이론에 맞춰서 내가 유리한 남성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음, 이상적인 대상이 되려고 맹렬하게 노력을 하는 반면에 어느 한쪽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런데 주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왜냐? 자신이 그 이상적인 남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은 힘든 반면에 음.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쉽잖아요. 이 참, 그러네요. 이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낮춰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들보다 이제 더 나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자 음, 하는 이 우월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인정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음, 아무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비하한다는 것. 그쵸. 비하하는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상대에게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죠. 음. 그렇게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을 비하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기준에서 발생하는 이 왜곡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레드필 이론과 하이퍼가미 본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모든 인간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음, 즉,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사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참고만 해야지 이 자체로 음. 남성과 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이론이 있구나 정도인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어,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음,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는 해서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막 20대에 들어서서 음,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이 남성과 여성은요 절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무엇이 됐든 간에 연애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상처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과 이론으로 그것을 음, 합리화해서 상대를 비꼬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이 자신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음.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왜 그래요? 이 건강하고 이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걸까요? 음, 연애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기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더 크죠. 그쵸. 특히나 맞아. 이제 남자와 여자는 이제 성별에 따른 이 마음작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없을 순 없으니까, 없을 순 없으니까, 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 핵식, 핵식 공략법. 핵심 공략법. 핵심 알려주세요. 공략법.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팁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남성의 순수한 열정과 여성의 순수한 사랑이 결합되는 연애는요. 그 옆에서 바라만 봐도 기분이 아, 되게 좋아지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쁜 사랑들을 응원합니다. 저도요. 저도 응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음의 관점과 성마음의 관점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음, 점을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그리고 성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로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보고 싶고, 애틋하고, 음, 함께하고 싶고, 어떤 상대가 자신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 이 모두가 사랑의 감정이죠. 근데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요. 이런 마음 작용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형태로 작용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먼저 여자의 사랑은 기억과 무의식이 연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작용이에요. 상대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에서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남자의 사랑은요, 감각기관의 기분과 무의식이 연동해서 만들어지는 기분의 작용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상대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분은 감각기관의 자극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일시적인 작용이라는 것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그쵸, 이 그쵸. 작용 원리가 참 다르네요. 맞아요. 남자의 열정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좋은 기분이고 이제 여자의 사랑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좋은 감정. 이렇게 좋은 기분과 좋은 감정이 결합되면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남자의 열정을 여자가 이제 관심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이제 여자 스스로 또 사랑과 행복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초반에는요, 네. 끝없이 이 관심과 어떤가요? 반응이 오가면서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열정과 사랑이 타오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익숙해져 가다 보면은 주로 남성은 여성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요. 여성을 마주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다른 개인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지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쭉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남성을 마주하고 있을 때든 아니든 항상 그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이제 외부 정보와 상관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갖는 성질이 있고 이 기분이라는 것은 이 감각기관에 자극이 있을 때만 느껴지고 자극이 없으면 사라지는 맞아요. 일시적인 성질이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남녀가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요게 네. 있어요. 뭐가 있냐? 데이트가 끝났어. 그래서 각자 귀가를 했죠. 그 다음에 연락을 이제 주고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열정이 아주 지대하고 매우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사고 나발이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 집중. 여성에게 집중. 집에 갔을 때도 집중. 그래서 여성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에게 발생하는 재미와 즐거움 중에 이 여자친구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만큼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그쵸. 내가 집에 갔어도 여자친구가 실물로 눈엔 없지만 뭐 카톡이 오든 뭘 하든 그게 오는 순간 내 감각기관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남성은요, 여성에 대한 집중과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집중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남성의 마음 자체가 분산하는 그런 분산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건강한 거네요.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가 끝나고 나면은 남성은 이제 게임을 하든 자신의 친구들과 놀든 당장 자신이 처해 있는 요 현실에 몰입을 하고요. 여자친구의 존재는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라져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작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다음날 다시 여자친구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나에게 가장 주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여자친구와의 시간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일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분산 몰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주구장창 올인을 하던 남성이 그 모습이 본래의 모습인 줄 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데이트 이후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남성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용했던 게 아니라 나한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져요. 마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이냐, 이 여성의 마음이 바로 이 여성은 분산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을 중심으로 두고 일상을 해나가는 집중 몰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몰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다른 형태로 작용하고 느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작용을 모르고서는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의 감정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제 느껴지는 기분대로만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여자는 또 남자의 기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자는 연애를 하는 이
시작하는 이 초반에 이 관심과 반응이 오갔던 때,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죠. 그쵸. 그게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남자한테 이제 너 변했어. 너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막 고정 이것을 멘트. 모든 여자가 하는 그 고정 너 멘트. 변했어. 변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서운함을 이제 계속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생기면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여자의 마음작용을 또 자신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여자친구의 이제 개인의 특성? 특징? 맞아요. 특징이라고 얘가 생각해요. 유별난 거야. 유별난 이렇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다른 되는 거죠. 애들은 이러지 않는데 얘가 유독 그래. 맞아.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해주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쳐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주로 이제 다만 이제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든 되게 노력을 하게 되고 이때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 상처가 이제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좋은 기분을 더 주면은 이제 여자친구의 상처가 치유될 줄 알고서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데 감정이 지속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전환만 시켜주면 그 그쵸. 전에 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걸 그쵸. 모르고서는 그쵸. 여자는 남자처럼 이 기분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도 쉽게 이제 휘발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속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 그냥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막 반복을 하죠. 근데 이제 여자의 상처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이때 남자는 도대체 모르겠어. 포기 상태 이제는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시큰둥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남자도 지금 좀 이제 빙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가 계속 어긋난다 싶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죠, 우리는.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것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의견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맞춰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서로 힘들어지게 되고 이를 또 방치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갈등을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과 서로 상대가 이제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진짜 건강한 거죠. 자기의 마음 작용에 충실한 것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 서로의 기준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면서 오해를 낳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성마음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숙한 차이 때문입니다. 요 성마음이 또 재밌어요. 남자의 성마음은요, 새로운 성정보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익숙한 정보에서는 성상처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정보는 안 받아들여요. 새로운 성정보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성상처는 말 그대로 성의 상처, 데미지거든요. 뭔가 마음에 데미지를 입히는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요것이 마음에서 느껴질 때는요. 재미와 즐거움, 긍정 기분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정반대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는 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울 때, 초반, 이 여자를 잘 모를 때,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재밌고 즐겁습니다. 새로운 성정보만은 받아들이고. 그쵸, 맞아요. 반면 여성의 성숙가는 정반대예요. 여성의 성숙가는요, 익숙한 성정보만 받아들이고요. 익숙한 성정보가 들어올 때여야 그것이 안정적이고 어떤 긍정감정, 마음에서 사랑이나 행복감과 같은 그런 긍정감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은 연애 초반에 뭔가 설레는 건 있을지 몰라도 상대에 대해서 막 애틋하고 구구절절하고 이런 건 없어요. 큰 감정이 안 움직여요. 맞아. 근데 상대와의 시간이 오래되고 상대와 익숙해질수록 상대에 대한 감정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여성과 남성의 상승 그래프가 이렇게 여성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남성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교차 형식으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교차가 되는데 이
역으로, 갈 때? 교차가 돼서 역으로 갈 때 이제 가장 많이 싸우고 갈등이 발생하고 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남자들은 네네. 남자는 지멋대로만 하려고 한다. 거나 여자는 되게 피곤하다. 이런 말들이 요 교차 지점을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시점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나오는 거게 되는 거죠. 이 속마음의 관점과 이제 마음 관점을 살펴보게 되니 매칭이 됩니다. 그쵸? 매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이 발생하는 이 원인을 이 마음 관점과 속마음 관점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마음의 관점과 이 속마음의 관점으로 이러한 갈등도 이 발생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또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죠. 네네네. 우선 마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의 무의식은 감정을 만들고 남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제 그 관심은 사랑과 행복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와 달리 남자는 기분을 갖고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인식이 좋으면 그 기분이 좋습니다. 남자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의 반응을 기분 좋게 느끼게 되고 그 좋은 기분에 몰입을 하면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막 귀를 기울여주고 지속적인 관심은 이제 사랑으로 확신이 되어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데 그쵸. 이 남자는 이런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저 재미, 즐거움. 맞아. 그러면서 또 똑같은 행동만 해요. 고정적인 내가 재밌고 즐거웠던 걸 해주려고 하죠. 그쵸. 그래도 되게 자기에 되게 충실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 상대를 이제 전환시켜주고자 이제 즐거움과 재미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자는 이 남자의 그런 게 오히려 남자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느껴지지 않게 가벼워 되면서 보이잖아. 여자들이 보기에는. 실망과 이제 맞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울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맞아. 쟤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 기준만 내세우면 남자의 열정은 또 사라지게 되고 여자는 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서 연애를 하면서 남자는 연애가 재미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이기만 하고 이 연애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들어오게 되고 여자는 이제 연애가 아프고 이제 힘들기만 하면서 이 만남이 끝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연애의 끝이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 작용만, 이 작용만 알아도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 쉽게 헤어지는 일이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 마음의 관점에 이어서 속마음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속마음은 간단한가요? 속마음은 간단합니다. 마음처럼 이렇다 저렇다가 없어요. 그냥 딱 요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여성은 상대 남성과 사랑을 하고요. 섹스를 하게 되어감에 따라서 원래는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향했어야 됐던 그 자신의 성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속마음이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그 성에너지가 상대에게로 향하게 돼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가요. 그리고 내 성에너지가 상대에게로 가버린 만큼 그 남성에게 자꾸만 나의 행복을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내가 이렇게 갔으니 네가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줘야 돼 라는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인데. 그쵸. 그 내 성에너지였는데. 내 건데. 그쵸. 결국 나의 행복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에 의해서 내 행복을 만들려 하는 그 상대 중심적인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성은요. 갈수록 남자친구의 모든 언행으로부터 상처를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남성이 이 자신의 상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처음에는 순수하게 행복하고 기뻐했었는데 그렇기보다는 상대 남성에 대한 상처 표현을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은 그 여성과의 연애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내가 만들고서는 상대한테 그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그쵸. 왜냐면 그 행복 내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 행복, 원래 내 성에너지로 내가 만들 수 그쵸. 있었는데, 그걸 상대에게 이렇게 줘버리고, 너한테 갔으니까 나한테 행복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의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성들은 원래 내가 뭐 하나 선물 하나 사주거나, 맛있는 거 사주거나, 같이 여행 데려가거나 했을 때, 여자가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서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남성의 열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말만 했다면 상처 표현하고,
행복하질 않아.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여성의 성과 감정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자신의 성이 상대에게 움직여버린 만큼 그 감정도 상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아픈 결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는 나의 뭔가 마음에 이제 작용해서 이제 스스로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이 성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상대를 향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 사랑과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성 에너지가 향한 만큼 이제 상대가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길 이제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뭐 남자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 이게. 아니요. 그 성에너지가 향하니까 중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에너지가 나한테 있으면 중심이 나한테로 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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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상대가 아니니까 나에게 적합한 이제 또 상대는 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나에게 적합한 이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게 되고,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쵸. 만들어줘? 여성 자신도 이제 자신도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상대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그쵸, 맞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성의 마음이 자기 중심을 잡고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될 때는요, 그것이 온전한 아주 순수한 사랑의 감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여성의 마음이 자기 중심이 없는 채로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상대가 위로해 주는 것, 이 위로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는 결국 자신밖에 스스로 회복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타인에 의해서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상대에게 위로와 관심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집착이에요. 그래서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위로와 관심에 대한 것을 집착하는 게 바로 집착이에요. 이 집착이 무서운 것이 상대의 의사와는 정말 상관없이 일방적인 거죠. 그쵸. 일방적으로 자신의 만족과 이제 충족을 위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자신도 그리고 상대도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죠. 이 또한 사랑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 집착도 사랑이다.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의 표현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고 오해하면서 자신의 기준만을 강요하고 또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하게 되면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이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상처하고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이 처음에 남성은요, 네. 아파하는 여성을 위로하는 것조차 즐거워요. 나름 상대에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위로를 통해서 이 상대의 여성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 것이라는 그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마음을 얻으면 성이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이것도 기가 막히게 압니다. 남성들은 은연중에 이 여성의 상처를 위로했을 때 여성의 성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된 연애는 오래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의 순수한 열정은 원래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상대가 자신의 행복을 못 찾아. 계속 방황해. 그리고 남성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바라보고 왜 나 안 사랑해줘? 왜 나 안 바라봐줘? 요구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남성은 상대에게 주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연애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성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집착으로 진행이 될수록 남성은 이제 그다음부터 자신에게 오는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쵸.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사랑과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연애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 각자의 성이 강하게 그렇죠.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만 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 더 큰 사랑과 이제 열정을 함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화해 같은 거. 뜨거운 화해. 뭐야? 진행하시죠. 네. 여자는 이제 상처를 이해하고 남자의 관심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상처를 치료하면 사랑의 감정과 이제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행복해하는 이 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힐링이 될 때 또 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강력한 열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의 갈등은 생각 기준의 차이에서 생기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는 이 생각 기준의 차이도 차이지만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나와 상대가 기준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 사람과 열정이 그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죠. 사랑과 열정이. 그쵸. 생각 기준 따위는 내 사랑과 열정으로 다 커버할 수 있죠. 그게 연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연애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남자친구의 남자의 열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내 여자친구의 여성이 이제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잘 안다면 맞아요. 대부분의 위기는 극복을 하고 또 오래도록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배운 연애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도 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 고백하지 마. 아무리 이제 지식이 많아도 이제 상대의 감정이 어떻게 자경하는 줄 모르고 상대의 감정을 힐링시키거나 이제 치유시키도록 내가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전 연애를 이제 해본 사람들일수록 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맞아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중요하죠. 그쵸. 맞아요. 그 경험, 시행착오죠. 그쵸. 그 은연 중에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힐링시키고 이제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청춘 남녀들이 훨씬 많겠죠. 맞아요. 연애가 엄청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 해보니까 가뜩이나 그쵸. 감정도 모르고 기분도 모르고 분산 뭐 집중도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어려울 무슨 수밖에 장착하고 없어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요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거예요. 행복하고 순조로운 연애를 위해서는요. 네. 일단 여성이 자신 스스로 먼저 자기 중심을 잡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그 행복을 도와주는 보조거든요. 근데 여성의 자기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메인이 흔들리면 보조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당연하죠.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을 잡고 있는 심리의 밸런스가 안정적인 여성의 말과 행동, 표정, 이 모두에서는 그 여성만의 고유의 매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눈, 코, 입이 이쁘든 안 이쁘든 살이 찌든 뭐 날씬하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무관하게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무엇인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매력이 되는 거예요. 아우라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래요? 이런 약간 종합적인 분위기. 그래서 오히려 몸매와 얼굴이 예쁜 여성은 일시적인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여성은요, 성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남성은 연애를 시작할 때 마음과 속마음이 정반대로 교차를 한다라고 그랬죠. 네. 여성의 경우는요, 완전히 마음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렇게 상대와의 연애가 깊어질수록 성적인 마음으로 전환이 돼요. 익숙한 성정보가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완전히 성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성정보니까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적인 것으로 차츰 변해갑니다. 이때 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어. 성이니까 성 보여지는 거.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성적인 것을 시작한다는 게 뭐 어떤 섹스 욕구, 쾌락 이게 네네네네. 아니라 그냥 성정보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 맞아요. 새로운 네. 성정보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성은 상대에 대해 점차 자신의 성숙간에 이 성정보가 쌓이면서 더 이상 상대를 성적으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거죠. 반대로 여성은 성숙간에 있는 이 성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성적으로 상대를 인식을 못 해요. 남성이다 뭐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네네. 친구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그냥 인식을 했다가 한 공간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점점 상대에 대한 이 성정보가 성숙간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상대를 이제는 거의 대부분 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여성은 갈수록 상대에게 약간 성적으로 대범해지고 남성은 다소 루즈해져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상대에 맞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알았으니까. 원리를 알았으니까.
맞아요. 음.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를 중요하죠. 알아야지 할 수 맞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이를 알고서는 이제 연애를 한다면 서로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자아 실현을 응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사랑은요, 겉보기에는 얼핏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과 성마음의 작용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복잡한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사랑과 열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굉장히 왜곡되어졌고요. 네. 오로지 성적인 것, 혹은 외모지상적인 것, 음. 혹은 약간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섹스에 대한 것으로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가 건강한 심리의 사랑이고 뭐가 왜곡된 사랑인지도 그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안 그런데? 내 주변은 안 그런데? 뭐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애라고 하면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좋은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이 지속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쵸. 또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뭐 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현상. 그쵸, 그쵸. 많이 이야기를 하죠. 혹여 갈등이나 이제 오해가 발생해서 이제 헤어질 경우에 대부분 이제 성격적으로든 아니면 성적으로든 서로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마음과 성마음의 작용을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제 갈등이 쌓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연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쵸. 맞아요. 서로가 이 마음과 성마음의 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를 하면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힐링 시스템이 되고 또 여자에게는 남자가 긍정 기분에 대한 마중물이 되게 되면서 서로에게 긍정 에너지를 막 뿜뿜 넣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적극 권합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이 청춘 남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진짜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하기 좋은 계절인가요? 근데 연애는 어느 계절이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추운 데또 붙어 있고. 연애 경험이 없기에 이제 처음부터 연애를 잘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근데 연애에도 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팁을 잘 기억하고 이를 참고하시면 이제 청춘이라는 이 봄날의 햇살처럼 예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겠다. 예쁜 화이팅! 사랑하세요.